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최근에 워낙에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사도 관심 분야도 많이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일단 미국 증시에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넘게 올랐고 거의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펼쳐졌습니다. 거기다가 2차 전지도 하락세를 딛고 이제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정도 약간의 반등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는 좀 쉽진 않지만 더 하락하지 않았고 또 테슬라 주가 자체가 바닥의 지지선이 아주 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어쩌면 내일 우리 증시가 2차 전지도 좀 너무 많이 빠진 것에 대한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반도체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큰 흐름이죠. 금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어떤 흐름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고 뭐 거의 반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흐름이. 게임주 반등, 뭐 바이오주 반등 이런 것들이 2021년도 초반, 2020년 말, 2021년 초반 또 뭐 2021년부터 22년까지 줄기차게 이어졌던 한 2년 거의 만 2년을 꽉 채우도록 이어졌던 그 하락세에 전혀 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금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잘 갈 거라고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바이오도 그런 큰 흐름의 대세를 생각해 보면 아직 시작한 것도 아니다. 게임 마찬가지일 거고요. 조선이나 이런 중공업 분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중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건설 경기도 회복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진짜 우리 사회적으로 그 경기가 침체 구간에서 반등하는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주가는 그런 것들을 다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 이거를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페드워치 같은 것들을 자주 보여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금리를 실제로 인하하는 시점이 6월이냐 7월이냐에 따라서 12월 1월 무렵부터 주가가 반등하게 될 거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파월이 약간 매파적인 또 시장의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다가 멈추고 실제 금리 인하로 접어드는 그 시점이 평균 8개월 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끝났다고 하면 벌써 이제 내년 한 2분기 정도에는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한 번 더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면 지금 시장에다 그런 어떤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렇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매우 중요해요.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시장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시점은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으로부터 대략 5, 6개월 전이거든요. 선반영.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아마 2023년 1월에 이제 금리 인하 논의가 있을 거라는 것들에 대한 전망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던 것처럼 2024년 1월에도 주가가 반등할 거라고 보고 그런 주가 반등, 금리 인하가 24년에는 확실하게 어쨌든 6월이냐 7월이냐 8월이냐 이제 날짜 언제냐의 문제지만 24년도 연도 안에 해결되는 그게 나올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23년 12월부터 움직일 수도 있어요. 기대 때문에. 그게 주식시장의 생리라고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갈까, 어떤 업종이 갈까를 계속 예상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거기에 대한 힌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실적이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그 업종, 그 종목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미리 이제 알아놓고 미리 잡아놓고 그 종목들의
움직이는 추이를 쭉 지켜보다가 반등하는 초반에 딱 잡는 그거 쉬울 것 같아도요. 관심 종목으로 내가 알고 있기 전에 미리 못 잡습니다. 매일매일 보조지표 체크하고 하면 우연히 얻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어떤 종목을 내가 관심 종목으로 체크하고 자주 들여다보지 않으면 관심을 갖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지난주에 딱 정확히 일주일 전 일요일 날 그 24년도 실적기대주, 그다음에 내년도 1분기 실적기대주, 지금 4분기 실적은 뭐 지금 4분기를 관통하고 있으니까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그 1분기와 24년도 실적기대주를 드렸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관심 종목들을 찾아보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이 종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종목들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실제로 내년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가 드렸던 그 리스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열심히들 들여다보시고 활용하시고 또 이제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여전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검색하고 들여다보시면 오늘은 이제 좀 평소에 뭐 이런 종목이 있었나 하는 그런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드렸던 실적 개선 이제 기대주 안에 들어있는 종목들이 몇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잘 한번 보시고, 이 종목들이 반드시 잘 갈 건 아니죠. 잘 갈 확률이 높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이 이제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 이렇게 보고 아마 종목들을 검색하고 들여다보시고 챙겨보시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종목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 종목들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는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자주 이 종목 분석을 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스케줄도 그렇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안타깝고요. 가급적이면 매주 최대한 매주 이제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스코넥이라는 종목입니다. 스코넥 하면 머릿속에 딱 두 가지를 떠올리면 됩니다. 하나는 일본, 하나는 XR, VR과 AR을 접목한 이제 신기술인 거죠. 게임 회사예요. 게임 회사고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살펴보면 2002년에 글로벌 최고 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되는 걸 목표로 일본 시장에서 설립된 회사 스코넥. 그래서 VR 콘텐츠 개발사로 전향한 게 2012년도, 벌써 10년 됐습니다. 상당히 누적 축적된 기술과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는 회사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2015년도에 세계 최초의 VR FPS라고 하는 그런 게임, 모탈 블리츠 VR이라는 걸 상용화해서 VR 게임 사업에 진출했고, 2015년이면 상당히 빠른 거죠. 2016년에 국내 최초로 현실 속 사용자의 실제 움직임을 그대로 가상 공간에 실시간으로 구현하도록 한 워크스루 방식의 XR 워킹 시스템을 독자 개발하고 고도화한 결과 국내 표준으로 제정이 됐고 국제 표준화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XR 교육 훈련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 진짜 한 6, 7줄 안에 스코넥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다 구현이 돼 보여주고 있습니다. XR, 그리고 일본에서 시작된 회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본이 이런 신기술 이쪽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하는데 일본이라는 선진 시장에서 시작한 회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술, 표준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세계 표준화가 되고자 하는 세계 1등 기업을 꿈꾸고 있는 회사, 뭐 이런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되게 거창하게 이제 나왔지만 실제로 그러면 니네들은 어떤 거에서 돈을 벌고 있어? 하고 이제 본 거죠. 봤더니 XR 교육 훈련 사업으로 올해 반기, 지금
이 3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반기까지 81.8%의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XR 교육과 훈련 사업을 하고 있더라. 어디에? 옆에 보시면 뭐 국방, 소방, 경찰 훈련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몰입형 가상현실 교육 훈련 시스템을 당사의 대공간 기반 표준 플랫폼을 활용해 제공한다. 그 가상의 현실을 구현해요. 자, 국방, 소방, 경찰이라고 하면 국방. 자, 전쟁을 가상하는 실제 전투 현실을 내가 이 가상 공간, XR 가상 공간과 증강현실 같은 걸 통해서 가상의 공간을 구현하고 가상의 적을 실제로 세팅을 해서 내가 XR 이 기기를 착용한 뒤에 훈련에 실제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소방 진짜 불을 내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불이 난 상황을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하고 똑같이 구현한다면 이거 되게 재밌겠는데. 그런데 이 XR 게임이 본질인 회사인데 교육과 훈련에 지나치게 치중되고 있더라. 자, 보시면 작년에는 49.5%, 재작년에는 39.9%였는데 XR 교육 훈련 매출 비중이. 그리고 반대로 메타버스 XR 게임 사업이 재작년에 18.5%였는데 작년에 16.5%고 올해 반기는 3.1%로 사실상 거의 게임이라는 본질, XR 게임이라는 본질과 벗어난 그냥 교육 훈련 사업 쪽으로만 돈을 벌고 있더라. 자, 매출 총계 보세요. 밑에 보시면 재작년 61억 원 매출에서 작년 36억, 올해 반기 26억. 그러면 올해는 사실은 26억, 27억에서 뭐 곱하기 2 하면 대충 50몇 억, 대략 재작년에 그 매출 가까이 근접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조금 좋아지겠구나. 작년엔 좀 안 좋았고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주가가 작년에 상당히 좋지 않았겠는데 하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실적을 봤더니 올해 반기까지 매출액이 15억, 올해 2분기에 누적 27억인데요. 작년에 2분기에 3억, 누적으로 15억에 비해서 매출은 늘었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에 20억, 누적으로 32억 마이너스,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구나. 작년에도 좋지 않았고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작년에도 좋지 않았는데 올해 더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니까 영업활동으로 작년에 34억 원, 반기까지 34억 원을 벌어들인 게 아니군요. 마이너스였구나. 근데 올해 반기 14억 마이너스니까 작년이 아마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현금 흐름도 지금 계속 마이너스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활동도 보면은 20억 원밖에 아니죠. 20억 원을 오히려 그렇죠. 작년에는 172억 원을 투자를 더 했는데 올해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금을 더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래 보니까 단기 금융상품의 감소 20억 원. 단기 금융상품 1년 안에 갚아야 했던 어떤 금융상품, 그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런 단기 금융상품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20억 원을 빚이 줄어드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20억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는, 그러니까 투자를 못하고 돈이 쪼들리니까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할 때,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따질 때 사실상 이렇게 스코넥 같은 그 어떤 신기술을 보여주고 이게 마찬가지예요. 신약을 개발하고 어떤 새로운 게임 신작을 개발하고 하는 이런 개발사 콘텐츠 회사들은 인력 상황이 중요합니다. 투자라는 것도 사실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많고 유형 자산 같은 걸 사는 것도 있겠지만 또 무형 자산도 있겠지만 사람에 대한 투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급 인력을 채용을 하면 할수록 사실 계속 회사 입장에서는 지출해야 되는, 인건비 등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 매출이 있어도 인건비 등으로 대부분 지출을 해버리면 영업 적자로 돌아서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하지만 새로운 어떤 대박 신작 이런 것들을 개발했을 때 엄청난 매출과 그런 것들로 다 일거에 회수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자, 스코넥 2022년 1월
투자 설명서를 처음에 이제 상장할 때 투자 설명서를 내놓을 때 그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그때는 직원이 59명이었더라고요. 이 위에 날짜 보시면 2022년 1월 18일 투자 설명서 돼 있죠. 59명이었습니다. 정규직 56명에 기간제 3명 해서 이제 59명이었는데 반기 보고서 보니까 73명입니다. 자, 기간제 72명. 그러면 뭐 직원 연봉 얼마나 받는지 옆에 보시면 뭐 1인 평균 급여액 지금 2,292만 원 평균 1인당. 그러면은 그렇게 고연봉을 받는 그런 회사는 아니겠지만 하지만 어쨌든 직원 수를 계속 늘려서 뭔가 개발하고 뭔가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는 있더라. 14명이 1년 반 사이에 14명이 직원이 늘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안타깝게도 작년처럼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이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외부에서 빌렸던 그런 자금들을 상환하고 이제 그런 지금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게임, 바이오가 아주 대표적이고 조선 이런데 뭐 덩치 큰 회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뀔 수 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수급을 보니까 스코넥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16만 주 매수 우위로 들어섰고 지난주에 주가가 급락할 때 6,600원대까지 빠질 때 외국인은 6,600주를 또 샀더라 하는 겁니다. 기관이 근데 단 하루도 산 적이 없이 계속 팔고 있어요. 근데 기관이 왜 이렇게 기관이 팔아 하고 보니까 투신입니다. 투신. 그러니까 개인들이 펀드를 계속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 펀드가 나가고 있을 뿐 뭐 금융투자도 약간 팔았지만 사실 10월 25일 날 하루에 판 물량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사고 있고 기관 중에서는 개인들 펀드 자금 같은 게 좀 나간 거라고 보면 수급이 나쁘지 않다. 6,600원. 그러면 지금 한 달 전에 6,700원, 7,100원 이 정도에서 지금 최근에 7,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6,600원까지 밀린 자리는 좀 싸 보인다. 일단 그런 느낌이고요. 주봉을 보여드립니다. 2022년 이제 11월부터 지금 쭉 2023년 2월에 19,000원까지 갔다가 줄기차게 하락을 해서 5,850원까지 빠졌습니다. 10월 30일 있던 지난주에. 지난주죠. 그리고 지난주에 반등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파란색 이제 10주 이평선에 부딪혀 내려왔어요. 주봉이. 이걸 일봉으로 펼쳐보면 그러니까 하락세가 쭉 이어지다가 2주 연속으로 양봉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걸 보는 거고요. 이걸 이제 쭉 펼쳐서 일봉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상장 이후에 살짝 반등을 하다가 쭉 하락을 해서 11월 초에 11월 1일 날 5,850원까지 밀렸다가 단기적으로 반등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7,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이틀 연속 빠졌는데 그 빠진 자리 지난 금요일 날 저점 자리가 노란색 21선 딱 지지를 받은 게 보이죠.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음봉이 나왔지만 아래쪽에 21선 부근에서 더 안 빠지는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스코넥 저점 21선 저점 부근에서 조금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미래지향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위메이드라든가 카카오게임즈라든가 이 게임 업종 전반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XR이라고 하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새로운 개념의 게임을 가지고 이제 개발하고 추구하고 있는 회사 상당히 전망이 좀 밝고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래도 나는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개발을 하고 전망이 밝은 회사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할 때 아주 적합한 회사가 아닐까 싶고요. 이게 이제 9월 말인가? 예, 최근에 한 달 반쯤 전에 나왔던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리면 스코넥 XR 산업 도래를 준비한다. XR 산업 이거 이미 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편화, 대중화가 언제 되느냐, 점점점 넓어지겠죠. 시장은 분명히 넓어집니다. XR이라는 게. 내년 상반기에 런칭할 이 게임 신작들의 흥행 여부가 향후 실적에 관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에 저는 이게 흥행을 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게임이 런칭할 때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거든요. 그럼 내년 상반기,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중에 게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3분기에 분기 보고서에 나올 수도 있고 또 4분기 보고서에 담길 수도 있는데 4분기 보고서는 내년 3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좀 늦죠. 그래서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지금 어떤 것들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 게임 신작이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신작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한 다음에 초반 분위기에 따라서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 하면 훅 빠지거든요. 자, 나오기 전까지 그 신작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하방을 지지해주는 그런 압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스코넥 아주 유망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금리 이런 우려가 나올 때 툭툭 떨어져요. 이 게임 관련주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우려, 걱정 이런 게 좀 있다면 너무 지나치게 비중을 확 한꺼번에 늘리지 마시고 추이를 보시되 지금 출발점 시작하면서 약간 분할 매수할 만한 충분한 그런 자리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군요. 두 번째 좀 서둘러야 되겠습니다. TCC 스틸 굉장히 관심이 많은 종목이죠. 이게 왜 이렇게 철강금속 종목 중에 잘 모르는 종목인데 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TCC 스틸이 움직이는 이유는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사업 내용을 보겠습니다. TCC 스틸은요, 표면 처리 강판, 첫 번째, 두 번째, 부동산 임대, 세 번째,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기타가 2차 전지인가? 아니요. 표면 처리 강판이라고 하는 원래 TCC 스틸이 하고 있는 원래 본업이 2차 전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면 처리 강판 사업 부문 해서 주석 도금 강판, 전해 크롬산 처리 강판, 니켈 도금 강판, 통 도금 강판 이게 주요 품목인데 여기에 구체적인 용도가 2차 전지, 1차 전지는 이제 건전지 여러분들 쓰고 버리는 그게 1차 전지고요. 2차 전지는 쓰고 다시 충전해서 쓰는 다시 쓰는 2번 이상 쓰는 그런 전지인데 자, 2차 전지에 들어가요. 이런 강판 제품들이. 그래서 TCC 스틸은 2차 전지가 좋을 때 잘 가고 2차 전지가 잘 못 가면 못 가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볼까요? 2분기에 지금 3분기 실적 아직 안 났어요. 2분기에 지금 매출액이 1850억. 작년 동기 1924억. 조금 매출액이 떨어졌죠. 누적으로 보면 3275억. 작년에 3291억.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빠졌습니다. 영업이익은 어떨까요? 2분기에 68억. 영업이익이 작년에 164억.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누적으로도 76억, 작년에 251억, 거의 2.5배 이상, 거의 3분의 1 정도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TCC 스틸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치로 올랐지만 실제 실적은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주가는 하락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보니까 104억 원이 이제 마이너스. 사실 마이너스 폭은 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224억이었으니까 이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최악의 구간은 좀 지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투자 활동을 보니까 701억 원, 작년에 306억 원, 뭔가 투자액을 굉장히 늘리고 있나 하고 밑에 봤더니 유형 자산의 취득, 어떤 설비, 공장 이런 것들을 676억 원을 샀어요. 뭘 샀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찾아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투자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이고요. 자, 되게 희한한 게 아니라 되게 흥미로운
공시가 5월 12일 날 나온 걸 보니까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114억 원 손실이 난 거예요. 자, 뭐냐면요. 파생상품 평가 괄호하고 전환사채라고 돼 있잖아요. 자금을 모을 때 이제 언젠가 여러분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내주는데, 그리고 그 조건으로 채권을 사줘. 그럼 그리고 돈을 좀 나한테 투자해. 그러면 그 채권을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 줄게. 네가 원할 경우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유가 밑에 너무 흥미로워요. 주가 상승으로 전환사채 전환 가격과 주가 간의 차이로 인해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인식함. 이건 이제 재무제표의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돼 있는데, 주가가 급등하면 전환사채를 가져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사가 나 이거 주식으로 바꿔줘. 네 회사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바꿔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한층 비싸진 주가에 따라서 반영을 해서 그거를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줘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그 빚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회계 기준에. 그래서 114억 6,696만 200원을 손실이 난 것으로 재무제표에 기록한 겁니다. 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 손실 발생 금액 114억 얼마 6천 얼마는 23년 1분기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르면 이 파생상품 거래, 전환사채를 얼마나 발행했는지에 따라 또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 건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전환사채를 다 바꿔줄 때까지, 완전히 0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급을 볼까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어요. 한 달 동안. 기관은 3만 주 얼마 안 되는데 외국인이 왕창 팔고 있고 개인이 왕창 사고 있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못 갈 수밖에 없죠. 한 달 전 6만 6천 원대에서 5만 6천 원대로 10,000원 빠졌습니다. 2차전지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일봉 보면 계속 올라가는데 최근에 빠졌죠. 75,300원 7월 달에 고점 찍고 지금 이제 56,000원까지 내려왔으니까 주가가 더 빠졌었어요. 48,000원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56,000원까지 회복한 겁니다. 왼쪽에 동그라미 크게 쳐놓은 거는 바로 1분기. 지금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1분기인데 2월 말, 지금 1월 달에 9,000원이었어요. 그런데 3월 말에 주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2만 한 얼마쯤 될까요? 25,000원, 27,000원 정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9,000원에서 27,000원, 딱 3배 오른 거죠. 300% 오른 거죠. 그래서 전환사채 그 손실을 기록한 거예요. 인식을 한 거예요.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61선 지지가 깨졌고 이제 121선까지 지지선이 후퇴한 상황이고, 이번에 다시 61선 부근에서 금요일 날 반등. 자, 여기서 TCC 스틸이 어떻게 움직일지 두 가지예요. 포스코홀딩스와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들 같은 이제 2차 전지들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철강금속 본질과 2차 전지를 같이 하고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흐름과 사실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61선 부근에서 더 안 빠지고 양봉을 만들어낸 것은 바닥 신호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쭉 거침없이 올라가던 그 기울기, 61선 기울기가 이제 7월 이후에 횡보로 바뀌고 있죠.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횡보입니다. 횡보. 그래서 고점이 한 7만 원 정도에서 저점이 한 5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면, 지금 56,0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조금 싼 쪽에 들어가고요. 다시 7만 원 가까이까지 붙으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고, 그때 가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일단 실적 회복하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지금 주가는 좀 싼 편으로 보이지만 전망을 한다면 2차 전지가 또 경기 침체를 했을 때 철강 업종 전반이 좋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실적 회복하는 걸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하는 또 생소한 종목입니다.
매우 흥미롭게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투자 설명서도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종목이고 또 제가 그 최근에 드린 리스트에 이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종목이에요. 자, 자율주행에서 검증된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의 플랫폼화를 통해 다양한 4차 산업 분야에 손쉽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자율주행 로봇, 또 자율주행 농기계, 그 다음에 군사 분야,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안보, 시큐리티, 건설용 중장비, 특수 차량, 그리고 가전시장, 차근차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 흥미로운, 그리고 조금만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보면 너무 잘 갈 수밖에 없는 분야. 그래서 결국은 그 분야는 뭐 확실합니다. 그러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 또는 어떤 특허 뭐 이런 게 뭐가 있냐 꼼꼼히 봐야 됩니다. 투자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뭔 사업을 하는지가 이 표 하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2021년, 이제 2018년부터 19년까지 뭘 하다가 20년, 21년, 22년 쭉 어떤 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예정 해놓고 있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배송 드론용 레이더 개발, 드론 추정용 장거리 레이더 개발, 국내 수요 건설 장비 업체 상용화 예정, 스마트 팩토리용 레이더 사업화, 뭐 등등 해서 국내 가전 엘리베이터용 레이더 뭐 해서, 아주 다양한 레이더는요,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눈이에요, 눈. 우리 사람, 눈이 900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하듯이 레이더, 모든 첨단 산업에 아주 기본적인, 눈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 지금 자, 보세요. 특수 차량용 레이더입니다. 이런 그 대형 쓰레기차, 뒤쪽 차가 크니까 뒤쪽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뭐 사람이 뒤에 지나가는데 후진을 하다가 뭐 치인다든가 그런 사고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 쓰레기차나 트럭이나 포클레인이나 휠로더, 농기계 같은 어떤 이런 차량들의 레이더를 달아서 뒤에 이 통 하나 놓고 이제 시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더가 보고 이제 어떤 신호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안전을 감지하는 뭐 그런 용도가 하나 있을 거고요. 자, 첨단 지능형 낙상 레이더 서비스.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이 병원에서 그 낙상, 그러니까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죠. 그런데 이런 그 낙상 위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첨단 지능형 레이더 이런 것도 개발해서 보급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실제 병원에 보급해서 안내하는 그 안내문이고요. 자, 그리고 서울시 지하철 8호선과 9호선의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에 참여해 화장실 내 제실 감지 레이더 공급.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불을 켜고 끄고 또 어떤 범죄가 벌어지는지를 예상할 수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에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너무너무 훨씬 더 많아요. 이거보다 재밌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제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 실적을 좀 보여드리면, 그런데 올해 1분기에 8억 원, 작년에 40억 원이었으니까 8 곱하기 4분기 4, 8에 32 좀 실제 매출은 그 사업 어떤 기대에 비해서 좀 못 미치고 있죠. 영업 이익 보면은 자, 2000년 말에 마이너스 25억, 2021년에 마이너스 45억, 2022년에 마이너스 55억 점점 늘고 있죠. 올해 마이너스 14억 1분기에. 그러면 이게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4 곱하면 64, 대충 작년보다 한 1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이 늘어날 그런 우려가 큽니다. 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건비라든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은 어떤 매출 실적을 올리는 시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뭐 계속 손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출만 보면 됩니다. 이런 업체들은요, 매출액이 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어쨌든 21년 말에 비해서 22년에 매출이 늘었고요. 올해는 지금 이제 아직 그
뭐 2분기, 3분기 확인, 올해 말 확인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조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을 보니까 계속 4년 전에 137억 원, 그러니까 2년 전에 29억 원, 작년에 4억 8천. 외부에서 계속 돈이 필요로 한 거예요. 돈을 계속 끌어 모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재무 활동, 회사의 플러스, 즉 밖에서 뭔가 빚을 내서 들여온 자금이 뭐 4년 전에는 뭐 차입금도 30억에다가 상환 우선주의 발행, 전환사채 112억 원 정도를 발행하고 이런 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아서 이걸 투자해서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건데 중간중간에 털썩털썩 주저앉을 수 있는 요소들도 있죠. 전환사채 같은 것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지만 그 자금을 끌어들이는 수준도 점점점 줄고 있다는 거죠. 이제 올해 1분기는 1억 원대였으니까요.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센서스가 올해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 매출액은 계속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 매출액이 작년에 아까 40억, 재작년에 35억, 근데 올해는 74억 원을 기록할 걸로 보이고 내년에 매출이 460억 원, 영업이익이 드디어 흑자 71억 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최근에 바짝 빠지고 있어요. 왜? 외국인이 왕창 팔았으니까 10만 주 넘게 덜고 뭐 난리가 났었으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이 일단 샀어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간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금요일 날 매수한 것도 사실. 그러면 12,000원대, 14,000원대 한 달 전에 14,000원대에서 현재 10,000원까지 한 40% 아니죠. 한 30% 정도가 하락해 있는 구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딱 들어오면 한 10,000원 정도 바닥 아닐까 하고 대충 거칠게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자, 일봉 볼까요? 이렇습니다. 아까 어떤 종목하고 비슷한데, 자, 상장 이후 상장하던 날 최저 1030원에서 쭉 9월 달에 3만 원까지 3배 올려놓고 다시 쭉 빠져서 지금 어디까지 빠졌냐? 1320원까지 빠졌죠. 최저가가 얼마였냐? 1030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10,000원 정도 되겠구나, 바닥이. 지금 1300원까지 주가가 밀렸고 어디에서 밀리는지 보니까 21선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투자 안 합니다. 이런 종목은 21선에 계속 눌리니까 지금 사도 21선에서 뭐 주가가 다시 눌리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등 확인하고 사는 건데, 하지만 역대 최저점이 1030원, 그리고 내년에 실적 좋아질 게 알고 있으니까 전혀 10,000원? 1300원? 이 정도면 여기 싼데? 하고 뭐 좀 여기서부터 많이 빠져서 뭐 대략 10,000원까지 밀려도 더 사지 뭐. 만약에 혹시 한 9,9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밀리면 더 사지 뭐. 해놓고 대신에 손절 라인은 반드시 잡아놔야 됩니다. 자, 10,000원이면 뭐 예를 들면 한 뭐 10,000원 깨지면 팔지 뭐, 아니면 9,900원 정도까지 약간 여유 있게 해놓고 9,890원에 매도 걸어놓는 거예요. 왜? 급락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지지 확실해. 그리고 오히려 뭐 10,000원이나 9,900원 정도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때 더 사는 거예요. 최저점이니까. 비중을 한 20% 30% 늘려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알 수 없어요. 잘 갈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바닥 부근이라는 것도 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은 잘 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확실하게 잘 간다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실적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12월 안에 와요. 제가 느끼는 저의 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비코전자 네 번째 종목입니다. 수동 소자 PCB, 그러니까 인쇄 회로기판을 만드는 회사고요.
매출 비중이 51.5%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인쇄 회로기판 만드는 회사. 반도체의 필수적인 반도체 업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매출액이 324억 원 반기에 2분기에 작년 동기 456억 원 실적이 깨졌죠. 반도체 회사들 대부분이 다 이렇게 흘렀어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59억 원 흑자였는데 13억 원 적자, 올해 누적으로도 15억 원 적자. 그러면 2분기 적자가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가 적자가 굉장히 크게 늘었던 그런 안 좋았던 구간입니다. 현금 흐름 반기까지 작년에 63억 원 정도를 벌어들였다면 올해는 47억 원 정도를 현금 유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를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어요. 실적 지금 내년에 아주 의미 있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숨에 올해 마이너스 13억 원 적자로 전환을 했는데 내년에 194억 원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내후년에 매출액이 1920억, 영업이익은 250억. 왜 이렇게 될까요?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반도체 업황이 바뀌니까요. 그리고 금리 어떤 인하 논의가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아비코전자 반도체 어떤 근간을, 그러니까 삼성전기하고 좀 흐름이 아마 비슷하게 움직일 건데 아주 의미 있는 그 전환이 되는 내년 한 해가 될 겁니다. 수급 외국인이 눈치를 챈 걸까요? 이미 굉장히 사고 있습니다. 큰 폭으로 11만 주 정도를 사고 있고요. 특히 11월 들어서 매수를 이제 늘려가다가 최근에 조금 팔았지만 일단 14,000원, 13,900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일단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간이 뭔가 바닥이 뭐가 있으니까 이제 더 안 빠지고 올라가는 거죠. 지금 보시면 초록색 60일선에 지난 금요일 날 저점 딱 지지를 받고 반등, 양봉을 딱 만들어냈는데 60일선에서 이제 올라가려나 보다. 바닥에 지지 확인하나 보다. 여기서 바닥에 60일선 밑으로 깨지 않고 간다면 금요일 날 또는 적어도 월요일 날 오전장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디가 좀 고점이 될까? 저 매물대 길게 뻗어 있는 15,000원대 후반에서 16,000원대 초반 정도의 그 매물대가 10월에도 9월에도 또 7월에도 계속 저항선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나면 아마 좀 흘러내리는 척하고 좀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고 이럴 텐데,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서 16,000원대 초반까지 갔을 때도 일단 홀딩을 하면서 버티다가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를 뚫을 때 비중을 다시 한번 더 늘려서 19,400원이 7월 14일 날이 고점이었죠. 목표가 대충 19,000원 정도, 한 2만 원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전망이 밝아요. 전망이 밝다. 왜?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 인쇄 회로기판 충분히 좋아질 거고, 그게 실적 컨센서스에 이미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난달에 최근에 나온 리포트 하나 소개해드리면, 반가운 DDR5 아쉬운 업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아쉽다 이런 표현으로 좀 돼 있지만, 사실 아비코전자는 길게 봐야 할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 밑에 보시면 신규 설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 중장기 수동부품 시장의 성장률 둔화를 MLB라고 하는 것이 채우게 될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MLB라는 게 이제 멀티레이어니까 여러 이제 아주 층층이 쌓아서 이 능력을 키운 그런 기판이거든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AI라든가 이런 어떤 고기능을 해야 하는 분야, 어떤 집약 산업에 적절한 반도체. 그러면 반도체 중에서도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하는 그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신규 산업들의
포함되는 그런 그 어떤 제품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코전자는 지금 여기 이제 이 MLB라는 것이 채워간다는, MLB에 대한 신규 설비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만 바뀌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중장기로 가져갈 만한 종목. 다만 16,000원 부근에서 한 번 정도 조금 횡보할 가능성 있지만 뭐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 반도체 종목,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제가 그 지난주에 리스트 드리면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종목도 많이 포함됐고 아주 유망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거듭거듭 드렸는데, 테크윙은 글로벌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는 용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은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좀 전에 아비코전자처럼 2분기에 매출 394억, 작년에 847억에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 24억, 작년에 223억에서 10분의 1로 완전히 뭐 박살이 났습니다. 3분기 실적이 10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박살이 났죠.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62%,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고 적자 폭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거의 진짜 뭐 엉망진창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현금 흐름 작년에 258억에서 30억, 그러면은 8분의 1 정도인데, 투자 작년에 77억 원에서 222억. 투자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네. 그래서 뭘 했나 보니까 208억 원을 유형 자산을 사는데 썼고요. 40억을 부동산을 사는데 썼고요. 그러면 공장이라든가 어떤 설비를 투자를 했다는 거고, 무형 자산도 22억 원을 썼어요. 계속 뭔가 지금 짓고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영업 적자가 더 커진 그런 회사라고 보이고요. 자, 재무 활동 보니까 282억 원을 어딘가에서 회사로 유입. 그러면 투자를 하는, 돈을 못 버니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뭔가를 해서 지금 뭔가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급 볼까요? 외국인 기관이 한 달 누적 수익을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외국인은 10월 17일 날 22만 3천 주를 샀기 때문에 이제 이틀 지나서 저 10월 18일부터 계산이 되면 이제 마이너스로 순매도로 전환이 되겠죠. 기관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최근 3일 팔고 있지만 누가 사고 있나 보니까 사모펀드가 사고 있고요. 투신이 사고 있습니다. 투신은 개인 펀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모펀드와 개인 펀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뭐 반도체 쪽 펀드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개인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주가는 7,300원까지 빠졌다가 9,200원까지 올라온 상태. 뭔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0월 들어서 6,500원에서 9,600원대까지 거의 5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네요. 반도체 실적이 깨져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바닥에서 딱 골드크로스 만들어내던 때가 10월 초였는데 여기서 바로 뭐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3.95% 반등이 다시 나왔고, 그 자리를 보니까 매물대도 있고 11선과 21선 중간 부분 정도가 되네요. 그렇다면 매물대가 지금 어디에 형성되어 있냐면 8,8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물대 바닥이. 그러면 매물대 바닥 부근 8,800원, 그러니까 9,000원 밑으로 빠졌을 때 8,000원대 후반에서 이 지지가 나오더라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스토캐스틱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고점이에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좀 과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크윙을 지금 바로 뭐 아마 지금 반도체가 뭐 미국에서 난리 났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한번 튀면 거기서 한번 눌리죠.
이제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보조 지표들을 보면 한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지난 7, 8, 9, 10월에 있었던 그런 식의 흐름보다는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어딘가에서, 그럼 그 어딘가가 어디일까? 지금 21선 올라오고 있는 21선 부근이라고 봐요. 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은 21선이 생명선이에요. 21선 밑으로 더 빠지지 않고 유지를 시켜주면 그건 단기 눌림목이고요. 다시 재차 상승을 합니다. 21선 밑으로 빠지면요, 그건 팔아야 돼요. 21선이 아주 양보해서 21선까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눌림목이 형성이 됐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테크윙은 좋은 종목이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고 실적이 엉망진창이 됐었지만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것은 이 테크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다. 지금 AI나 로봇 분야 쪽으로 들어갈 그 MLB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기판이라고 하는 멀티레이어 보드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이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요. 자, 역시 최근 한 달쯤 전에 9월 말쯤에 나온 것 같다. 예. 이걸 보시면 장비 다변화 지속 이런 제목으로 메모리 핸들러 2022년 매출액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4분기부터는 메모리 핸들러를 중심으로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리포트를 봐도 뭐 다른 차트를 봐도 또는 뭐 수급을 봐도 지금 실적 엉망진창을 보여줬지만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5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와는 좀 달라질 앞으로의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에 대한 전망, 경제에 대한 전망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러 종목으로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잘 가고 있는 종목, 지금 못 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앞으로의 시장 동향 전망을 하면서 그에 맞는 어떤 종목, 그에 맞는 업종을 잘 관찰하시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는 것들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 분위기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특히 내년도 어떤 실적에 기반한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전 되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뭐 긴 시간을 할애하게 됐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길게 별로 얘기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어느새 1시간 가까이 이렇게 흘렀네요. 이거를 말하는데 1시간, 편집하는데 또 뭐 대략 1시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저도 최대한 이렇게 할애를 해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또 이 종목 말고도 지금 제가 드렸던 여러 가지 종목이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지난 분기보다는 적어졌지만 그래도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특히 모든 종목들이 다 실적이 좋아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들을 시장의 분위기, 어떤 업종의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같이 결부해서 잘 살펴보시기를 또 바라고,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주 중에도 그렇고요. 뭐 다음 주에도 주말에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주 중에도 영상에 담고 또 주 말에도 이런 종목 분석을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분석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또 텔레그램으로 말씀 주시면 언제든지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제 휴일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음 주 준비 잘 하시고 지금 전략
잘 수립하시고 해서 다음 주에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